안녕하세요. 귀농 7년차 TV입니다. 며칠 전에 제가 추천 영상에서 우연히 그 담양 고추 아빠라는 분이 올리신 영상을 봤어요. 그분께서 무농약 고추 농사를 하시는 것 같던데 영상의 내용이 고추 가격을 2만원에서 18,000원으로 내리겠습니다. 뭐 그런 거더라고요. 그래서 뭔가 하고 이제 초반에 살짝만 봤는데 아마 2만원으로 처음에 그분이 고추 가격에 대한 고민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. 뭐 영상에 고추 가격 공모한다고 막 직접 질문도 올리고 막 그러셨거든요. 2만원으로 책정하신 줄 알았는데 모르긴 해도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의견이 좀 있었겠죠. 그러니까 18,000원으로 내린다고 영상을 올리셨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. 저는 개인적으로 귀농할 적에 그 농사로 돈을 벌겠다 이런 것보다는 제가 친환경 농사를 한번 직접 져보고 싶다 이런 소박한 꿈을 갖고 내려왔는데 결과적으로 성공하지는 못했어요. 그래서 지금 친환경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제가 그 담양 아빠 채널을 뭐 가끔 보면서 일종의 대리만족을 하고 있었거든요. 그분이 무농약 고추를 하신다고 하길래 그래서 잘 하셔서 완판하시기를 기대했었는데 가격에서부터 벌써 좀 혼선이 있으셨나 보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제가 고추 직거래와 소비자 가격에 대한 저의 생각을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. 오래전에 껌값보다도 못한 쌀값이라는 그 제어의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. 내용인즉 우리가 이제 쌀을 뭐 매달 뭐 10kg, 20kg 사서 먹잖아요. 그 쌀값을 하루 매일 밥을 안 먹는 사람은 없으니까요. 하루 한 끼 가격으로 환산했을 적에 우리가 먹는 밥 한 공기의 가격이 껌값보다도 못하다 그 얘기였었어요. 그만큼 농산물의 가치가 조금 많이 낮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사람이 껌 안 씹고 살 수 있고 커피 안 마실 수 있지만 우리가 밥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 있나요? 사람이 며칠이더라? 사람이 며칠 동안 이제 밥을 못 먹게 되면은 아사 말 그대로 죽게 되죠. 그래서 누구나 음식물을 섭취해야 되는데 그 가장 사람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항상 물가 안정이나 이런 걸 논할 적에도 농산물 가격을 먼저 잡잖아요. 그래서 농산물 가격은 다른 공산품이나 다른 가격은 전부 해마다 오르지만 농산물 가격은 진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. 뭐 이게 단순 비교가 될지 모르겠는데 요즘 커피 매장 엄청 많잖아요. 근데 요즘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 하루에 한 잔 정도는 아마 기본으로 드실 거예요. 아메리카노 아무리 싸도 편의점 아메리카노 먹어도 1,000원 하잖아요. 그거를 매일같이 한 잔, 매일 한 잔씩 마신다고 생각했을 적에 1년이면 그게 얼마입니까? 대충 계산해도 5, 60만 원 나오거든요. 통신비, 1인 가정의 통신비가 식구가 뭐 2인에서 4인 정도 되면은 인터넷 쓰고 뭐 핸드폰 쓰고 하면 거의 10만 원 다 넘지 않나요? 1년이면은 통신비만 1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. 우리가 뭐 그런 그런 것들에 쓰는 돈은 그렇게 아까워하는 것 같진 않는데 유독 어떤 내가 먹어서 나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는 이 음식물 가격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. 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물에는 돈을 너무 아낀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정작 돈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쓰느냐, 제대로 쓰느냐가 진짜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너무 농산물 가격에 대해서는 무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. 그래서 저도 이제 유튜브 올라가다 보니까 종종 이제 뭐 고추 사시겠다는 문의가 있어서 댓글에 제가 드렸어요. 댓글에 답변을 드리면서 저도 이제 가격을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은 시세가 어떻게 되나 하고 인터넷에 막 찾아봤더니 인터넷에 이제 직거래 가격으로 올라오는 게 한 13,000원, 좀 비싸게 파시면 15,000원 정도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제가 13,000원으로 올려드렸어요. 그러면 통상 그 담양 고추 아빠께서 무농약 고추를 한 근에 2만 원으로 처음에 올리셨어요.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사시겠다는 분 문의가 있으면 한 근에 13,000원으로 댓글 답변을 드렸었거든요. 보통 한 가정에서 10근 정도 많이 사신단 말이에요. 그럼 10근 사셔서 김장, 김치도 담그시고 남는 거는 1년 내내 이제 양념용으로 쓰시겠죠. 그럼 1년 한 해 동안에 우리 집에서 먹는 고추의 값이 13만 원에서 한 20만 원가량 된단 말이에요.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뭐 커피 값이나 통신비 아니면은 뭐 여러 이제 가격과 비교했을 적에 그게 그렇게 비싼 가격인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. 그래서 농산물을 혹시 직거래 하시게 된다고 하면은
저는 그 농산물 가격으로 흥정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실은 우리가 이제 농산물을 사 먹을 때는 결과만 놓고 보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가격,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더 싸게, 좋은 물건 싸게 사고 싶은 게 맞습니다. 맞긴 하지만, 이 땡볕에 지금도 꽃 한잔 따고 계시는데, 땡볕에 모기 물려가면서 고추 따는 수고, 또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, 그리고 그건 일부분이죠. 그 농사 과정에 뭐 여러 가지 투입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, 사실 그게 근당 13,000원이든 20,000원이든 결코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농산물도 어쩔 수 없이 그 시장 경제 논리에 맞춰서 가격을 정하다 보니까 그의 이제 수급 물량에 따라서 가격이 막 들쭉날쭉하죠. 저는 농사는 도박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농부들이 참 어려움이 많은데 농부들이 직거래 가격을 올렸을 적에는 그분들도 분명히 시세도 파악하시고 많은 고민 끝에 올리셨을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농산물 가격을 제발 딴 데는 얼마니까 얼마에 달라든지 이런 식으로 흥정은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 다음으로는 도매가와 소매가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. 제가 얼마 전에 농산물 공판장에 가서 이제 찍은 영상을 올렸었는데요. 그건 말 그대로 도매죠. 근데 도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물량이잖아요. 최소 판매할 수 있는 근이 50근이에요. 50근 그 자루 한 포대. 그리고 이제 많이 파시는 경우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막 수십 포대, 수백 포대까지 내시는 거죠. 그래서 도매가와 소매가를 일반 비교하는 데는 분명히 무리가 있습니다. 소비자가 사 먹을 적에는 소분된 뭐 보통 한 가정에 10근 제일 많이 사시고 좀 많이 사시면 20근, 30근 사시거든요. 그렇게 사 드시는 가격하고 50근 이상 막 몇백 근씩 한 번에 이렇게 사가는 도매가하고 단순 비교는 당연히 할 수 없죠. 그리고 이제 농부 입장에서 보더라도 도매로 판매하는 경우는 고추를 딴 다음에 세척이나 뭐 선별 같은 거 별도 없이 바로 그냥 말려서 포대에 다 그냥 때려 넣어서 나가면 끝이죠. 근데 소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확한 다음에 또 세척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또 말리고 난 다음에도 선별을 어느 정도 해야 되죠. 크기 선별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선별 과정 거치고 그걸 또 소분해서 소포장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손이 훨씬 더 많이 간다는 말이죠. 비용도 물론 뭐 포대값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도 들 것이고 그거를 고춧가루를 만든다고 하면은 또 다 일일이 손으로 손질해서 꼭지 따고 방앗간 갔다 오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많은 과정들이 있습니다. 근데 그런 거를 단순 비교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. 근데 사람 심리가 묘한 게 요즘은 이제 뭐 인터넷도 있고 모든 자료가 공개되다 보니까 막 도매가는 얼마 뭐 건고추 지금 뭐 가격 하락해서 한 근에 8,000원 뭐 8,000원 아래로 내려간다고 하는데 소매가 13,000원 이렇게 부르면 엄청 비싼 것 같단 말이에요. 근데 그렇게 단순 비교하시면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근데 물론 이제 저도 제가 그 고추 이제 직거래에 대한 문의가 들어왔을 적에 그 당시 그러니까 몇 주 전이죠. 한 1, 2주 됐나요? 그때 제가 막 이제 검색해 제 나름대로 찾아봤을 적에 다른 분들이 13,000원 뭐 14,000원에 파시길래 저도 13,000원에 이제 말씀을 댓글로 답변을 드렸던 건데 지금 고추 가격이 계속 하락 추세기는 해요. 그래서 제가 이 가격을 결정하면서 엄청 매일매일 생각을 많이 했어요. 왜냐면은 요즘도 하루에 몇 건씩 전화를 주시거든요. 그러면 제가 불과 며칠 전에 13,000원에 올렸는데 지금 고추 가격이 좀 떨어졌단 말이에요. 근데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.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더 오를 수도 있고 제가 13,000원 올렸던 거를 얼마에 올려야 될까요? 지금 다시 뭐 어떤 분 10,000원에 사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10,000원으로 올리면은 될까요?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. 그러면은 고춧가루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한 10,000원에 올리면 될까? 근데 지금 다른 분들이 뭐 13,000원 위아래로 많이 올리셨는데 제가 만약에 10,000원을 올렸단 말이에요.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? 뭐 저 혼자만 제가 10,000원에 올렸을 적에 그 가격이 적정 가격인지 전 정말 모르겠습니다.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뭐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해서 제가 10,000원에 올렸다고 쳐요. 그럼 제가 10,000원에 올림으로 인해서 직거래하는 다른 농가분들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. 왜냐면 그분들은 모르긴 해도 저희는 부부 둘이서 따기 때문에 인건비가 그나마 덜 들어가서 10,000원에 팔아도 공판장에 내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어요. 근데 만약에 사람을 대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비롯해서 비용이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10,000원은 절대 수치가 안 맞을 수 있거든요. 근데 제가 10,000원에 올려버리면 그분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또 제살 깎아먹기라고 해야 될까요?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잖아요. 그럼 이거 어떻게 그래서 가격을 도대체 얼마로 책정을 해야 될까?
근데 13,000원이라는 가격도 적정하냐? 작년 같은 경우 이 농산물 가격이라는 게 날씨나 어떤 그의 작황에 따라서 너무 이 변동폭이 크다 보니까 거의 뭐 2배 가까이는 떨어졌다 올라갔다 막 이러죠. 그러다 보니까 이 참 가격 결정하는 게 애매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유튜브에 이런 걸 공개하다 보니까 저 혼자 가격을 아주 낮게 책정하는 것도 문제고 높게 책정하는 것도 물론 문제죠.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제가 여러 번 하다가 저는 그냥 올해는 직거래 안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. 그래서 직거래를 하게 되면 분명 손은 더 많이 가고 작업하는데 시간도 더 많이 걸립니다. 하지만 그만큼 제가 판매가는 좀 더 받을 수 있겠죠. 좀 더 적정 가격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냥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아요. 가격 결정하기가 너무 어렵기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직거래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올해는 그냥 직거래를 안 하고 전량 농협에 저희가 지금 개통출하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협과 농협 수매 같은 경우는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. 항상 받는 게 아니라 보통 1차, 2차 저는 2번 받거든요. 그때 내고 그때 내지 못한 물량은 그냥 공판장에 갖다 댈까 합니다. 돈 좀 덜 받더라도 저 그냥 마음 편한 쪽을 선택하려고요. 그리고 막상 결정을 하고 나고 보니까 어차피 도매를 낼 거면 굳이 세척할 필요 없거든요. 뭐 세척한다고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세척도 안 하고 따서 말려서 그냥 포대에 다 때려 박아서 나가면 되기 때문에 일도 훨씬 수월하고 또 나름의 장점이 있습니다. 공판장 같은 경우 진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받아주거든요. 그래서 저는 올해는 그냥 전량 도매로 넘길 생각이고요. 그동안 저한테 고추 직거래 문의해주신 많은 분들께 한편 감사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판매하지 못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. 그래서 최근 잇따른 농산물 가격 폭락과 또 이제 직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농부와 소비자 간의 어떤 그런 갭이 있잖아요. 분명히 생각하는 갭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아쉬움이 많아서 제가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. 제가 그동안 직거래 하면서 항상 어렵게 느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. 보통 이제 직거래 하시면 전화문의 주시잖아요. 그러면 공통적으로 묻는 질문이 세 개가 있어요. 근데 그 질문이 저는 제일 어렵더라고요. 뭐냐면은 그러니까 세 가지 말씀드리면 하나는 고추 색깔 좋아요? 하나 그 다음은 그 고추 매워요? 또 하나는 그거 태양초예요? 이 세 가지를 항상 물어보시더라고요. 근데 색깔이나 맵기 정도는 너무 주관적이지 않나요? 그래서 저는 항상 답변 드리기가 되게 모호했어요. 왜냐면 어떤 분한테는 저희 고추가 적당히 매울 수 있지만 어떤 분한테는 아주 매울 수도 있는 거고 색깔도 마찬가지예요. 어떤 분한테는 이 색깔이 너무 좋고 적정할 수 있지만 또 어떤 분이 보시기에는 좀 진하게 보일 수도 있고 흐리게 보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? 근데 그 질문 하시면은 저는 답변 드리기가 너무 어려워요. 그래가지고 근데 보통 이제 그 농사 같은 경우는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매가 더 중요하거든요. 정작 내가 이렇게 많이 키워놨는데 못 팔면은 말짱 도루묵이잖아요. 이게 돈이 돼야지 농사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저의 삶도 영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판매하는 것 자체가 정말 중요한데 보통 판매자의 마인드라면은 우리가 옷가게 갔을 적에 옷가게 점원이 설령 손님한테 어울리지 않더라도 손님 옷이 너무 잘 어울리세요. 이거 지금 딱 한 벌밖에 안 남았어요. 빨리 사가셔야 돼요. 지금 세일 기간이니까 사셔야 돼요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고객한테 이제 사게끔 유도를 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사실 농산물 판매도 제가 보기에 전화가 와서 색이 어때요? 그러면 어머 이거 오늘 올해 색깔 너무 잘 나왔어요. 막 그렇게 얘기한다든지 뭐 아니면 맵기가 어느 정도 돼요? 그러면은 고추 적당히 매워요. 뭐 이런 식으로 적당히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못 하는 거예요. 일단 제 스스로 어떤 확신이 서지 않으면은 이렇게 답변을 좀 그러니까 뭐랄까 의례적인 답변을 잘 못하는 편이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색이나 맵기 정도는 너무 주관적이기 때문에 기준이 애매모호하더라고요. 그리고 태양초 물어보시는 분들은 분명히 태양초를 판매하시는 분들은 태양초 한 근에 얼마 이렇게 표기를 하신단 말이에요. 그리고 태양초는 상대적으로 좀 더 고가죠. 왜냐 어렵기 때문에. 태양초를 원하시면은 태양초 판매하는 곳에다가 문의 사시면 되잖아요. 근데 꼭 전화하셔가지고 태양초 아니냐고 물어보시면은 막 설명드려야 되잖아요. 저희는 태양초 아니고 기계에다 건조하고 있습니다. 그럼 또 계속 물어보세요. 요즘 뭐 기계에다 쪄서 비닐하우스에 또 말린다던데 그렇게 안 하시나요? 그런 거 원하시면은 그렇게 판매하시는 곳에다 사시면 되잖아요. 왜냐면은 판매하시는 분들이 그런 설명 다 하시거든요. 일단 태양초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. 저는 기본적으로 태양의 양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태양초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귀농 초기에는 저도 태양초를 하려고
시도를 해봤어요. 근데 오늘도 비 왔잖아요.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일주일에 한 번꼴로 꾸준히 비가 오고 있어요. 태양초 하다가 비 오면은 잘못 말리면은 곰팡이 씁니다. 저 그래서 곰팡이 쓸어서 몇 번 실패했었거든요. 물론 태양초도 비닐하우스 시설 있고 거기에 또 요즘 태양초 관련된 제품이 많이 나와서 뭐 부직포도 없고 뭐 저 잘은 모르겠지만 또 기술이 있게 잘 곰팡이 없이 잘 말리시는 분도 있어요. 그럼 그분들이 생산하는 제품 사시면 돼요. 근데 저는 뭐 태양초로 말리는데 제가 해봤더니 곰팡이도 쓸고 저의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기계에다가 말리고 있죠, 지금은. 그리고 제가 보기에 지금 농가의 거의 90%는 거의 기계에다 말리고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태양초를 원하시는 분은 태양초 판매하는 곳에다 문의를 해주세요. 기계에다 말리고 있는데 저희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자꾸 태양초 문의하시면 답변 드리기 진짜 곤란하더라고요. 그렇다고 제가 거기다가 뭐 태양초 해봤더니 곰팡이가 생겨서 안 합니다. 그래서 태양초를 뭐 깎아내리려는 건 아니지만 뭐 그런 얘기 하는 것도 웃기잖아요, 사실. 그래서 직거래 하다 보면은 어떤 그런 고객 응대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. 이건 뭐 개인 성격의 문제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렵더라고요. 그리고 막상 제가 물건을 팔았어요. 팔았는데 이제 고객한테 클레임이 올 수가 있잖아요. 근데 농산물은 아무래도 공산품이 아니다 보니까 배송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단 말이에요.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농민에게 이제 무차별적으로 또 뭐 이런 표현은 좀 저기 맞는지 모르겠지만 공격하시는 분이 계시죠. 그런 거 다 감당할 수 있을 적에 직거래 하는 거죠. 그래서 사실 직거래해서 제가 빠는 것도 좋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돈 좀 덜 받더라도 그냥 공판장이나 이런 데 도매로 넘겨서 마음 편하게 그냥 농사에만 전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예전에는 무조건 직거래가 정답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왜냐면 돈만 생각한다면은 직거래를 하는 게 맞죠. 왜냐면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으니까. 근데 그 한 푼이라도 더 받는 게 똑같은 조건에서 더 받는 게 아니죠. 말씀드렸다시피 더 많은 노동력과 시간을 할애해야 되기 때문에 다 그만한 값어치, 부가가치가 붙는 거예요. 근데 플러스 거기다가 정신적인 어떤 그런 스트레스, 가격 선정에 대한 고민, 여러 이제 스트레스 그런 거 감안하면은 결국은 직거래 값도 다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횡설수설을 했는데 여하튼 저는 올해는 그래서 직거래는 안 하고 그냥 전량 도매로 넘길 생각입니다. 막상 이렇게 결정하고 나니까 가격 고민할 필요도 없고 뭐 세척 안 해도 되고 예, 뭐 고추 따는 데만 전념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직거래하는 농가 입장에서 이런 구구절절한 얘기를 소비자분들한테 드린다는 게 쉽진 않죠. 왜냐면 팔아야 되기 때문에. 근데 저는 올해 직거래를 안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냥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봤습니다.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농산물 가격 가지고 흥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. 그래서 요즘 뭐 건강한다고 건강보조제 이런 거 많이 드시잖아요. 건강보조제 다 필요 없습니다. 제철에 나는 또 내 가까이에서 생산되는 국내산 농산물 드시면 돼요. 뭐 기회가 된다면 친환경 농산물 드시면 더 좋겠죠. 뭐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제철에 나는 국내산 농산물로 집밥 꾸준히 드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너무 농산물 가격 가지고 뭐 비싸다 싸다 이런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주제 넘은 이야기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. 직거래 하시는 모든 고추 농가 여러분들 올해는 전부 완판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